처음부터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었던 상견례는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한겨울의 시베리아 바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평범하고 수수한 신부 집안을 짬밥 먹는 똥개 보듯이 깔보던 시어머니는 결국 눈이 희번뜩 돌아가며 며느리의 뺨을 있는 힘껏 때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들이 고생하며 힘들게 일군 회사의 갑작스러운 투자 철회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우박 내리듯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이 증발하고 회사는 빚쟁이들이 개떼처럼 떼거지로 몰려들어 도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다 그 빌어먹을 여자의 저주 때문이라며 분노했지만 사실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뺨맞은 가여운 며느리의 숨겨진 정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업계 최대 투자회사의 직계 후계자였고 시어머니의 개념 없는 손찌검은 그대로 업계 전체에 퍼져 아들의 회사까지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평생 힘들게 일궈온 사업이 한 번의 배짱 튀김으로 무너지는 순간 오만했던 시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그곳에 따뜻한 축복이 머물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제일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당연하죠. 제 아들 민호는 34세 나이에 이미 업계에서 손꼽히는 전도유망한 젊은 사업가였으니까요. 회사도 잘 나가고 외모도 연예인 뺨치게 출중하고 무엇보다 저만 아는 효자였죠. 그런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온다기에 저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상견례 날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집안 딸일까? 우리 민호한테 어울리는 예쁜 여자일까? 머릿속으론 이미 내로라 하는 재벌가 딸이나 최소한 의사, 변호사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상견례 장소는 서울 도심 한복판의 5성급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정한 곳이었죠. 분위기 있고 격식 있는 곳에서 만나야 상대 집안의 수준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는 특별히 맞춰둔 최고급 한복을 입고 나갔어요. 목걸이도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제일 비싼 걸로 골라 걸었죠. 어찌됐든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이미 상대 가족이 와 있더군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상대 가족들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으며 속으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상대 아버지는 할인마트에서나 팔 법한 평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유행이 한참 지난 수수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딱 봐도 잘 나가는 우리 집안과는 격이 다르다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여자, 수진이라고 했나요? 예비 며느리라는 그 여자는 생각보다 얌전하고 조용해 보였어요. 민호가 밝은 미소를 띠고 의자를 빼주며 제 옆에 앉게 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수진 씨 가족분들이세요. 저는 입꼬리를 어거지로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에선 천불이 나고 이미 실망이 가득했죠. 상대 아버지가 먼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종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대하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아마 형편이 별로라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 와봤을 겁니다. 저는 딱딱하고 짧게 대답했죠.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눈을 살짝 내리깔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 씨,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수진이 공손하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내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요? 중견기업이에요. 투자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코웃음을 쳤어요. 고작 중견기업이라니. 우리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비하면 한참 아래죠. 아, 그래요? 부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이번엔 상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어요. 남편은 작은 사업을 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느라 말끝을 흐리는 걸 보니 확실히 뭐 내세울 게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부글부글 끓던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민호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형편없는 여자를 데려온 거야? 식사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짜증과 불만으로 가득했죠. 수진 씨 집은 어디세요? 강북 쪽입니다. 아, 강북. 집은 아파트인가요? 네,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우리 민호랑 결혼하면 뭘 해줄 수 있어요? 갑자기 테이블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민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당연히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이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뭐야, 저 당당한 눈빛은? 저는 목소리를 더 높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호는 조건이 좋아요. 회사도 잘 나가고 앞으로 더 크게 될 사람이에요. 근데 수진 씨는 뭐가 있어요? 상대 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사모님, 저희 딸이 부족한 건 맞지만 부족한 정도가 아니죠. 솔직히 우리 집안이랑은 안 맞아요.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멈출 수 없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거든요. 수진이 천천히 냅킨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은 무슨, 이런 자리에서 대체 뭘 보여준 게 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이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건드렸고 붉은 와인이 하얀 식탁보 위로 쏟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성을 잃었죠. 수진의 손을 향해 손을 휘둘렀고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탁! 짧은 소리와 함께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수진은 뺨을 감싼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상대 가족들은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집안이랑은 절대 인연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당연한 말을 한 건데.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잘했어. 우리 집안 체면을 지켰어.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는 걸 저는 그때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여유롭게 일어났어요. 어젯밤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은 이미 잊은 듯 개운한 기분이었죠. 그래, 잘했어. 우리 민호는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커피를 내려 마시며 아침 뉴스를 보고 있는데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지금 회사에 큰일 났어요. 당장 오실 수 있어요? 큰일? 무슨 큰일? 하진투자그룹에서 투자 철회한다고 연락 왔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래처 세 곳에서 동시에 계약 해지 통보가 들어왔고요.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민호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직원들은 수군대며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민호는 사무실 안에서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호가 전화를 끊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하진투자그룹 담당자한테 연락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다른 거래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유도 안 알려줘?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왔어요. 계약서에 있는 조항 들먹이면서 즉시 철회한다고.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계약서에 사인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민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계약서에 특정 조건 위반 시 즉시 해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위반했는지도 모르겠고, 바로 그때 회계팀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이번 주 안에 자금 회전이 막힐 것 같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얼마나 빠져나갔어? 현재까지 약 45억 원 정도입니다. 투자금 회수랑 계약 해지 위약금까지 합치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저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지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호가 평생을 바쳐 키운 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이사 중 한 명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이사님. 네, 그게 무슨 기사요? 민호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어요. 전화를 끄는 민호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우리 이야기가 떠 있었어요. 재벌 2세 사업가 어머니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 폭행. 제목만 봐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기사를 클릭하니 어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지난 24일 서울 시내 모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상견례 자리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젊은 사업가 이민호 씨의 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의 뺨을 때리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 목격자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신부 측 가족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격한 언사를 퍼부었다고 한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피해자가 국내 최대 투자회사인 하진그룹 박철민 회장의 외동딸 박수진 씨로 알려졌다는 점이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뭐?
뭐라고? 수진이가 하진그룹 회장 딸이라고? 민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수진 씨가 하진그룹이라니. 나도 몰랐어. 그냥 평범한 집안 딸인 줄 알았는데. 민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하진그룹이 우리 회사 최대 투자자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랑 거래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하진그룹 계열사거나 협력사고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때린 여자가 바로 민호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민호의 전화기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언론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니, 기자님. 저희는 지금 코멘트 드릴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이거 큰일 났어요. 기자들이 회사 앞에 몰려오고 있대요. 뭐? 지금 당장 언론 대응 안 하면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질 거예요.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우리 집안 체면을 지킨 건데.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오후가 되자 회사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일손을 놓았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죠. 민호는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에 저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일단 집에 가 계세요. 여기 있으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민호야, 나는. 제발 부탁이에요. 지금은 제가 수습해야 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뉴스를 켰습니다. 그런데 저녁 뉴스 메인이 우리 이야기였어요. 최근 상견례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민호 대표의 회사가 주가 폭락과 함께 경영 위기에 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하진그룹의 박수진 이사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에는 민호 회사 건물과 함께 주가 그래프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리모컨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처음부터 신분을 숨기고 접근한 거잖아. 하지만 아무리 화를 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밤이 되자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회사에서 자겠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중대 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화를 걸었지만 민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어요. 현관문만 열면 기자들이 몰려들 것 같았고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민호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거의 오지 않았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텔레비전 앞에 앉아 뉴스만 봤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계속해서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고 댓글은 하루에 수천 개씩 달렸어요.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어떻게 살아요? 재벌 2세가 뭐 대수라고 저렇게 거만해. 며느리한테 손찌검하다니 정말 최악이네요. 댓글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에게서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민호야, 너 괜찮아? 어머니,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무슨 결정? 제가 대표직에서 해임됐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해임? 그게 무슨 소리야?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어요. 회사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는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아니, 그건 말이 안 돼. 내가 회사를 만든 건데. 민호가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걸 보느니 제가 물러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한들 뭐가 달라져요? 그래도 어머니, 저 지금 수진 씨 만나러 가요. 직접 사과하고 용서 빌어야 할 것 같아서요. 수진이를 그 여자한테? 그 여자가 아니라 제 약혼녀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 운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고요. 민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건가? 그날 저녁 뉴스에서 또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민호 대표 경영진에서 정격 해임. 회사 주가 60% 폭락. 화면에는 민호가 회사를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고개를 숙이고 걷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저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윤정 여사님 계시죠? 박수진 이사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박수진이라는 이름에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사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려서 봉투를 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열어본 서류에는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제목만큼은 선명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폭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저를 고소한 겁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데 눈물이 글자를 가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잠도 오지 않았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초췌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민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 밑은 시커멓게 그늘이 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죠. 민호야, 어머니 수진 씨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민호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무릎까지 꿇었죠. 그래서 수진 씨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저를 보기만 하더라고요. 민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화를 내거나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저를 바라보기만 하는 게.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제가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어요. 회사도 잃었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민호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만이 적막한 집 안을 채웠죠. 며칠 뒤 저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과 불면증이었어요. 하얀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니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나? 명품 가방도 비싼 보석도 큰 집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수진이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어요. 어떻게 문병 왔습니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일어나려다가 다시 누웠어요. 왜 온 거예요? 할 말이 있어서요. 수진이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사모님,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고소장을 보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건 절차상 필요한 거였고 실제로 진행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가 당신한테 그렇게 했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한 일은 분명 잘못됐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한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고 싶진 않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존중해줬죠. 다만 사모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다 제 잘못. 이제라도 깨달으셨다면 다행이에요. 수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호 씨 회사 정상화를 위한 지원 계획서예요. 하진그룹 이사회를 설득했습니다. 뭐라고요? 민호 씨는 능력 있는 사업가예요. 다시 기회를 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잃고 얻는 걸 배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그 손으로 상처가 아닌 온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수진이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수진 씨, 수진이 멈춰 섰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이 뒤돌아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건강하세요, 사모님. 그렇게 수진은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움켜쥐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부끄러움과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천천히 들어와 제 손을 잡았어요. 다 들었어요. 수진 씨가 회사를 살려준다고.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요. 민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어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뒤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처럼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비싼 옷을 걸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수수한 옷차림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죠. 민호는 수진의 도움으로 회사 자문역으로 복귀했어요. 대표직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키운 회사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수진 씨가 해외 본사로 돌아간대요. 그래? 네, 한국 지사 일은 마무리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민호야, 너 수진 씨한테 마음이 아직 남아있니? 민호가 넥타이를 매던 손을 멈췄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아직도 좋아해요. 그럼 왜 붙잡지 않아? 제가 무슨 자격으로요?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인데. 그래도 너의 진심은 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한다고 다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죠. 아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아팠어요. 제 잘못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많이 자란 겁니다. 민호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날 오후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집을 내놓기로 한 거죠. 강남의 대형 아파트,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그 집을 말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이 집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평수도 넓어서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빨리 팔아주세요.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요. 알겠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걸 버렸어요. 명품 가방들, 비싼 보석들, 화려했던 옷들. 정작 필요한 건 얼마 되지 않더군요. 한 달 뒤 집이 팔렸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상가 건물 한 칸을 얻었어요. 서민들이 사는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을 달 때 민호가 왔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응,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더라. 따뜻한 김밥집. 민호가 간판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사람들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어. 가게 문을 여는 날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밥 정말 맛있어요. 속이 꽉꽉 차 있어서 좋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예전에 명품 가방을 샀을 때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깜짝 놀라 국자를 떨어뜨렸어요. 수진 씨, 해외 간 거 아니었어요? 잠깐 한국에 업무차 왔어요. 소문 듣고 찾아왔습니다. 수진이 카운터 앞에 앉았어요. 김밥 하나 주시겠어요? 그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정성스럽게 속을 꽉꽉 채워 넣었어요. 김밥을 내놓자 수진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네요. 그래요? 다행이다. 사모님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저는 수진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제가 진심으로 사과할 기회를 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사모님이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서 다행이에요. 수진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가게 리모델링 후원금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너무 과분해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받으세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수진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수진 씨, 사모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며느리가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수진이 잠시 침묵했어요. 인연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민호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언젠가 그에게 맞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대신 앞으로 잘 사시면 돼요. 수진이 일어서며 봉투를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라는 호칭에 저는 숨이 멎었어요.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저도 모르게 뛰쳐나갔습니다. 수진 씨, 수진이 멈춰 섰어요. 민호, 우리 민호 좀 봐줘요. 그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알아요. 그래서 도와주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아직도 당신을.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와 저는 이미 끝났어요. 하지만 그게 나쁜 끝은 아니에요. 서로에게 배운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민호 씨도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봉투를 열어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세요. 응원합니다. 저는 메모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가 가게에 들렀어요. 어머니, 장사 잘 됐어요? 응,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다. 누구요? 수진 씨.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진 씨가요? 응, 가게 보러 왔더라. 리모델링 후원금도 주고 갔어. 그랬군요. 민호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민호야, 너 아직도 수진 씨 좋아하지? 어머니, 솔직하게 말해봐. 민호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직도 좋아해요. 근데 이젠 제 마음을 전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왜? 어머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다시 다가가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민호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치면 안 돼. 내 마음이 진심이라면 전해봐. 하지만 수진 씨는 좋은 사람이야. 내 진심을 알아줄 거야. 민호가 망설이는 표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하지만 너무 늦기 전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기분이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저도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가 이제 봄이 찾아왔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났고 골목 사람들과도 친해졌죠. 사장님, 오늘도 김밥 2인분이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직접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그들의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민호가 가게에 들어왔는데 표히 밝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회사가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주가도 회복됐고 새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정말, 그거 정말 다행이다.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다 수진 씨 덕분이에요. 하진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거든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수진 씨는 어떻게 지내?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요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집중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 저는 문득 수진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 인사도 진심 어린 사과도 아직 못한 것 같았거든요. 민호야, 수진 씨 연락처 좀 알려줄래? 왜요? 한번 만나고 싶어서.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연락하실 거예요? 응,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민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저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진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저 윤정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시간 괜찮으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좋아요. 언제가 편하세요? 내일 저녁에 제 가게로 오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림과 설렘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했어요. 특별히 정성 들여 김밥도 만들고 따뜻한 국도 끓였습니다. 오후 6시쯤 가게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은 더 편안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진이 자리에 앉자 저는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습니다. 많이 만들었네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특별한 날이요? 응, 제대로 된 감사와 사과를 전하는 날이니까요. 저는 수진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민호 회사도 살려주고, 저한테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고, 별 말씀을요.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같았으면 절대 용서 못했을 거예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 평범한 집안 딸이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진짜 품위가 뭔지, 진짜 교양이 뭔지는 당신이 보여줬어요. 어머니, 돈이 많고 집안이 좋다고 해서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인데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좋은 분이세요. 다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수진 씨,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어머니의 진짜 모습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어머니, 오늘 일찍 퇴근해서. 민호가 수진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수진 씨,
민호 씨,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잘 왔다. 마침 수진 씨랑 얘기하던 참이었어. 제가 방해한 건 아니죠? 아니야, 앉아봐. 민호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수진 씨, 우리 민호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민호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엔 엄마 말만 듣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살더라고요. 그게 참 보기 좋아요. 그렇군요. 수진이 민호를 바라봤어요. 민호 씨, 회사 정상화됐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 수진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민호 씨 능력이죠. 그래도 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주방에 정리할 게 있어서 잠깐 다녀올게. 어머니, 천천히 얘기해. 나 안 듣고 있을 테니까.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열어두고 있었죠.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 씨,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무엇을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어머니 때문에 수진 씨한테 상처 줬고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민호 씨.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진 씨 생각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수진 씨가 없는 제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 씨,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저도 민호 씨를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해외에 있으면서 일에만 집중하려고 했죠. 그래서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주방에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 우리가 다시 시작하려면 예전과는 달라야 해요. 어떻게요? 서로에게 솔직해져야 해요.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우리 둘만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제가 달라졌어요. 정말요? 네, 수진 씨.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좋아요. 수진의 대답에 저는 주방에서 환호성을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네, 천천히 가겠습니다. 평생 걸려도 좋아요. 저는 살짝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두 사람이 마주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았고 수진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전의 상견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했죠. 어머니, 이 김밥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정성 들여 만든 거야. 느껴져요. 마음이. 수진 씨, 앞으로 자주 놀러 와요. 언제든 환영이야. 네, 그럴게요. 민호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우리 세 사람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 거죠. 저는 가만히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진짜 소중한 걸 발견하게 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 대신 따뜻한 꿈을 꾸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어요. 제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제법 알려진 맛집이 됐습니다. 수진이 지원해준 리모델링 덕분에 가게는 더 깔끔하고 포근해졌죠.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감사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사장님, 김밥 먹으면 엄마 생각나요. 힘들 때마다 이 집밥 먹으러 와요. 여기가 제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그 글귀들을 볼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예전엔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게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작은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민호와 수지는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연락하는 사이가 됐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가게에 왔어요. 어머니, 오늘 좀 일찍 문 닫으실 수 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어디? 가시면 알아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가게 문을 닫고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민호가 운전대를 잡고 수진이 조수석에 앉았고 저는 뒷좌석에 탔죠.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강 쪽으로 향했어요.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차가 멈춘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여기가 어디야? 수진 씨가 자주 오는 곳이래요. 어머니 모시고 오고 싶었대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니 창가 자리가 예약돼 있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와, 정말 예쁘다. 그죠? 저도 이곳이 참 좋아요. 수진이 메뉴판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세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어색하거나 긴장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웠죠. 어머니, 그동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예전엔 무섭고 차가운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하고 편안해 보이세요. 그건 다 너희 덕분이야.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수진 씨, 민호가 너한테 잘하지? 네, 정말 잘해줘요. 수진이 민호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다. 우리 민호가 철이 들었나 봐. 어머니, 민호가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민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오늘 저희가 어머니를 모신 이유가 있어요. 뭔데? 민호가 수진을 바라봤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다시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정식으로 청혼했고 수진 씨가 받아줬어요. 정말? 저는 수진을 쳐다봤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민호 씨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 우세요? 기쁜 눈물이야. 너희 둘이 다시 만나게 돼서. 민호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변하지 않으셨으면 저희도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야, 이건 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이야. 세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강물에는 불빛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이번엔 제대로 된 상견례 하고 싶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상견례? 네, 예전 그 상견례는 좋은 기억이 아니잖아요. 이번엔 진짜 가족이 되는 자리로 만들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번엔 내가 제대로 준비할게. 어머니가 직접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아니야, 이번만큼은 내가 하고 싶어. 제대로 된 어머니 역할 한번 해보고 싶거든.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가게에서 할까요? 거기가 가장 따뜻한 곳이니까. 정말? 그래도 될까? 물론이죠. 오히려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 뒤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부터 가게를 정리하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김밥도 만들고 따뜻한 국도 끓이고 정성스럽게 반찬도 만들었습니다. 오후 5시 수진의 가족이 도착했어요. 수진의 아버지 박 회장과 어머니가 들어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닙니다. 박 회장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예전 상견례 때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분이었죠. 회장님,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제 그만 잊으시죠.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회장님과 사모님을 무시하고 수진 씨한테 손까지 댔으니 수진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윤정 씨,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많이 변하셨다고. 이렇게 훌륭하게 가게도 운영하시고 부끄럽습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바꾸는 거죠. 그걸 하셨잖아요.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호가 모두를 자리에 안내했어요. 예전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작은 김밥집이었지만 분위기는 훨씬 따뜻했습니다. 음식을 내놓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직접 만든 거예요. 정성은 많이 들였는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맛있을 거예요. 수진이 먼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사모님 솜씨가 대단하십니다. 박 회장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음식에는 마음이 담기는 법이죠. 이 음식에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예전처럼 따지거나 캐묻는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웃고 공감했죠. 회장님, 사업은 어떠세요?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사회공헌 사업에 열심이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수진이 정말 착해요.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수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왜? 이제 우리 며느리 될 거잖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식사가 끝날 무렵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분 어른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민호에게 쏠렸습니다. 저희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려고 합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곳에서요.
어디? 바로 이곳이요. 어머니 가게에서요.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곳이 저희에게는 가장 특별한 장소예요. 어머니가 변화하신 곳이고 저희가 다시 만난 곳이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너무 좁고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도 이곳이 좋아요. 정말 의미 있는 결혼식이 될 것 같아요. 박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화려한 것보다 의미가 중요하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상견례는 웃음과 눈물 속에서 끝났습니다. 손님들을 배웅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낡고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달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가게를 정리하고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민호와 수지는 소박하게 하자고 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하고 싶었어요. 동네 이웃들도 도와줬습니다. 사장님, 꽃 장식은 제가 할게요. 제가 꽃집 하거든요. 저는 음향 장비 빌려드릴게요. 저희는 음식 준비 도와드릴게요. 모두가 한마음으로 움직여줬어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긴장되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내일이면 수진이가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구나.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로 갔습니다. 이미 몇몇 이웃들이 와서 장식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서요. 그러실 만하죠. 아드님 결혼식인데. 가게는 점점 예쁘게 변해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사람들의 손길이 닿으니 마법처럼 변했어요. 하얀 꽃들이 벽을 장식했고 테이블에는 수제 촛불이 놓였습니다. 입구에는 민호와 수진의 사진이 담긴 액자가 걸렸죠. 오후 2시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인원이었어요.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해서 30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어요. 저는 한복을 차려입고 문 앞에 섰습니다. 하객들을 맞이하는 제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수진의 부모님도 도착했습니다. 박 회장 부부는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회장님, 사모님 오셨어요. 윤정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워 보이세요.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행복해 보이세요. 저는 박 회장 부부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드디어 식이 시작될 시간이 됐어요. 민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아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입장했어요. 화려한 웨딩드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심플하고 우아한 흰색 원피스였죠. 하지만 그 어떤 드레스보다 아름다웠어요. 수진의 손을 잡고 들어온 사람은 박 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 민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사회자가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대신 민호가 직접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까지 오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하객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 덕분에 저희는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배울 수 있었어요. 민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변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진정한 용기가 뭔지,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엔 수진이 마이크를 받았어요. 저도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수진이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처음 뵀을 때는 솔직히 두렵고 무서웠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조용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시라는 걸요.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용서를 구하셨지만 사실 용서할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졌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민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너무 행복해서 그래.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앞에 서주시겠어요? 내가, 네, 어머니가 저희 결혼을 승인해 주셔야죠.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갔어요. 민호와 수진 앞에 섰습니다. 민호야, 수진 씨.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너희 둘이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는 예전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집안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 하객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를 보며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조건이라는 걸. 수진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수진 씨, 우리 며느리. 진심으로 환영해. 그리고 예전에 상처 준 거 정말 미안해. 어머니, 이제부터 엄마가 최선을 다해 좋은 시어머니 될게. 아니, 좋은 엄마가 될게. 저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도 저를 꼭 안아줬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딸.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민호가 우리를 안았고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음식이 나왔어요. 제가 직접 만든 김밥과 여러 음식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김밥 정말 맛있어요. 이게 진짜 정성이 담긴 음식이네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박 회장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윤정 씨,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돈을 많이 들인 화려한 결혼식보다 훨씬 의미 있고 감동적이었어요. 과찬이세요. 아닙니다. 진심이에요. 이런 결혼식이 진짜 결혼식이죠. 박 회장의 아내도 옆에 왔어요. 윤정 씨,
이제 우리 사돈 됐네요. 네, 사돈 어른. 앞으로 자주 만나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제가 더 부탁드려야죠. 저 같은 시어머니를 받아줘서. 그런 말씀 마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세 사람은 웃으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녁이 되자 하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정리를 도와준 이웃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희도 좋은 결혼식 봐서 행복했어요. 다음에 밥 꼭 사줄게요. 하하, 기대할게요. 모두 돌아가고 가게에는 민호와 수진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행복했어.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혼식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뭘 했다고. 모든 걸 다 하셨잖아요. 음식도 만드시고 준비도 하시고.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우리가 어머니 챙겨드릴게요. 너희가 행복하면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세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어요. 웃고 울고 추억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민호와 수지는 신혼살림을 차렸고 저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민호와 수진이 가게를 찾아왔거든요. 어머니, 오늘 장사 잘 되셨어요? 응, 오늘도 손님이 많았어. 다행이네요. 몸은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일이 너무 좋아서 힘든 줄 모르겠어.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알았어. 우리 며느리. 며느리라는 호칭이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자였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밥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밥을 만들면서 그 여자를 슬쩍 봤어요. 혼자 앉아서 눈물을 닦고 있더군요. 김밥을 내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말하고 싶으면 말해봐요. 들어줄게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시어머니한테 혼났어요. 그래요? 네. 제가 집안이 평범하다고,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전에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네요. 네. 정말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반대하시니까 저는 그 여자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네. 제 며느리한테 똑같이 했어요. 집안이 평범하다고,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제 인생 최고의 며느리예요. 아니, 딸이죠. 저는 가게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정말요? 응.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죠. 여자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럼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바뀌긴요. 완전히 무너졌죠. 제 잘못 때문에 아들 회사가 망할 뻔했고 가족이 다 흩어질 뻔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저는 그 여자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상견례에서 수진을 때린 일부터 회사가 위기에 빠진 일,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변화한 과정까지요.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예요. 당신의 진심을 보여드리세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다릴 가치가 있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해요, 사장님. 힘이 났어요. 언제든 힘들면 여기 와요.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여자가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호와 수진이 함께 왔어요. 어머니, 오늘 좋은 일 있으셨나 봐요? 표정이 밝으세요. 응,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었어. 누구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수진이 말했어요. 뭐가? 어머니의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게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머니가 변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네요. 민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 덕분이야. 너희가 없었으면 나는 여전히 오만한 사람이었을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만든 김밥과 따뜻한 국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다녀왔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 어디 아파? 아니에요, 산부인가요.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설마. 수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임신했어요. 정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야? 네, 어머니. 이제 할머니 되세요. 저는 수진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왜 고마워하세요? 너희가 나한테 이런 기쁨을 주니까. 민호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한 아이 낳을게요. 그럼 우리 손주 건강하게 태어나야지.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아 가게를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 예전에 저는 강남 대형 아파트에 살면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작은 가게에서 김밥을 만들며 사람들을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따뜻한 김밥집.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변화하니 사람들의 사랑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도 손주도 이웃들도 모두가 제게 돌아왔어요. 문을 잠그고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예전처럼 명품 구두를 신지 않았지만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옷을 입지 않았지만 훨씬 더 자유로웠어요. 삶은 때로는 무너져야 다시 쌓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오만함이 무너져야 겸손을 배우고 차가움이 녹아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제 인생은 상견례에서의 한순간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할머니가 됩니다. 손주에게는 제가 겪었던 실수를 가르쳐 주고 싶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봐야 한다고요. 돈과 명예보다 사랑과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집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겐 최고의 공간이에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평화로웠습니다. 내일도 가게에 가서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따뜻한 김밥을 만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게 제 행복이고 제 인생입니다. 상견례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가족의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요. 진심은 결국 돌아옵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